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정훈우라고 합니다. 강연을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약간 표정들이 우울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미륵불 같으셔가지고 보고 있으면 좀 숙연해집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좀 더 활발한 소통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있는 비언어적인 요소 이런 것들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BBC가 선정한 올해의 단어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었죠. 항상 자신이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들을 지난해 9월에 BBC가 선정한 오늘의 단어 바로 꼰대입니다. 아까도 강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던 이 꼰대에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강연을 하다 보면 사실 대부분의 주제가 그렇게 끝나요.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을 배우고 우리가 좀 배려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 관리자급들 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냐, 그런 동료들에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누구도 다치지 않는 그런 형태의 결론으로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꼰대를 다소 희화화했던 이런 컨텐츠가 저희 대학 내에서 한번 나갔던 적이 있어요. 꼰대와 선배의 차이를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차이를 아나? 라고 이제 동료에게 물어봅니다. 모른다고 하겠죠. 그래서 선배는 물어보는 것만 말하고 꼰대는 안 물어보는 것도 알려주는 게 꼰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배가 안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면 결론은 사실 되게 정해져 있죠. 위에 있는 관리자급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랫사람들을 좀 배우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꼰대에 대해서 꼰대 소리도 안 듣고 좀 열려있는 리더의 어떤 그런 평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참 말이 쉽죠. 하나만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가르쳐주면 뭔가 꼰대 소리를 들을 것 같고, 그리고 선배로서 지식과 정보는 사실 어떤 공동체가 분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공동체가 지식과 정보를 전수하는 건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어쩌란 걸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사례들을 가져왔습니다. 저희 대학 내일에서 지금 현재 기성세대들이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 더 어리게는 Z세대를 이 사회가 그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연구를 할 때 리서치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광고를 봅니다. 이 바카스 광고를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이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바카스 광고가 변해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바카스 광고에는 항상 누가 누구에게 바카스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창기에 바카스 광고에서 어떻게 나왔냐? 한 대학생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졸아서 종점까지 가요. 이 1990년대 광고입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로 상징되는 저 기성세대가 이 청년에게 힘내라고 바카스를 줍니다. 더 나은 내일이 올 거야, 기운내 라고 하면서 기운내라고 버스에서 이 대학생에게 바카스를 한 병 줘요. 어떻게 되죠? 더 나은 내일 안 오죠. IMF 외환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내일이 안 와요. 재미있는 점은 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바카스 광고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같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뒤부터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그 뒤부터는 광고가 어떻게 변하냐면 젊은 세대들끼리 바카스를 주고받습니다. 서로 이제 기운 내자고 이렇게 바카스를 주고받고 여러분 아마 요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군대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거나 뭐 지킬 건 지켜야지 하는 카피가 바로 요때 등장을 했습니다. 2000년에 밀레니엄으로 한창 떠들썩할 때. 자, 그리고 나서 좋은 세상 오나요? 좋은 세상 안 왔죠.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본격적으로 경제가 나빠졌다, 불황의 골이 깊어졌다,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대망의 2019년, 2018년에 바카스를 누가 누구에게 주게 될까요? 젊은 세대들은. 소위 말하는 밀레니얼과 Z세대들은 바카스를 어떻게 주고받을까요? 2018년의 광고는 이렇게 됩니다. 내가 나에게 바카스를 준다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017년, 18년까지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흔히 각자 도생의 세대다, 개인주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이 세대가 이때부터 등장을 했는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부장님 세대는 이기적인 사람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런 사람 다 있었거든요. 우리가 특히 청년 세대들이 그랬다라고 단정 짓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이 되고 바카스 광고가 저렇게 등장을 하고 한 30년이 지난 지금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최초로 다시 30년 만에 바카스 광고에 다시 함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을 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야근을 끝내고 새벽이 됐어요. 새벽이 돼서 저 팀장이 저렇게 야근하느라 고생했어. 자, 바카스 마셔. 이러면서 저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바카스를 줍니다. 자, 근데 아래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바카스를 받은 팀원의 모습이 그다지 밝지 않죠. 이 바카스 광고는 이렇게 끝납니다. 팀장님, 바카스도 좋은데 사람부터 일단 좀 더 뽑읍시다. 라고 바카스 광고가 이야기를 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바카스 광고에서조차도 바카스를 이야기하지 않고 피로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던지면서 젊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고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를 도와주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리더급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죠. 하지만 그게 정말 내가 뭔가 이 도와주는 내 모습에 취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도움인지에 대한 건 사실 신세대들도 얼마든지 구분할 줄 압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것들에 좀 들여다볼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광고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도움을 주는 내 모습에 취하지 말고 실제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더급들이 고민을 하면 같은 설명을 하더라도 같은 지식을 공유를 하더라도 그건 결코 꼰대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디자이너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마 여기 디자이너 직군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디자이너 직군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직군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지막에 있는 직군입니다. 기획이 나오고 카피가 결정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기획안이 완성되면 최종적으로 크리에이티브를 만드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어떤 업무 프로세스에서 마지막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 업무가 조금이라도 연장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모든 스케줄을 이제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마감은 당연히 정해져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곳인데 여기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건 괜찮다라는 형태의 문장이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리 어떻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유로 이렇게 명확하게 일정이 연기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는 거를 굉장히 말은 쉽고 우리 안에 실체 없이 떠드는 말인데 저희는 사실 소통이라는 것을 어렵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는 소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좋은 이야기 하려고 앉아있으면 그건 그냥 침묵이죠. 근데 불편한 것을 뭐 팀 동료나 혹은 직장 상사나 중간에 놓고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이걸 저희는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나쁜 소식이라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기업의 채용에서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합격 소식만 밀레니얼들이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밀레니얼들 역시도 자기가 지원서를 쓰는 모든 회사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불황의 골이 깊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근데 이런 것처럼 불합격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합니다. 귀하에 뛰어난 뭐 그런 소양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런 식의 하나만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뛰어난 역량과 소양을 지녔는데 왜 안 뽑나요? 그런 형태의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어떤 그룹처럼 내가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 왜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알려준 사례입니다. 롯데그룹의 사례인데요. 이런 형태로 내가 왜 떨어졌는지만 알려준다면 오히려 이 회사는 불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어떤 채용의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높이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하나만한 추상적이고 실체 없는 이야기보다 정말 구체적으로 나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준다면 굳이 이게 불합격 소식이라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저런 형태로 소통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건데요. 흔히 기성세대들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라는 성실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출근이 꼭 9시에 네임택 찍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와서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성실성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라벨 아니라 라이프 밸런스만 찾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고 성실성 강조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걸 강조하려면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새가 일찍 잠들기 때문에 일찍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는 헤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역시도 헤아릴 수 있는가라는 것도 역시 우리 리더나 이런 분들이 헤아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이건 저희 대학내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지난해 저희 대학내일이 20주년을 맞아서 20주년 기념으로 조금 특별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특별판의 표지를 어떻게 정할까라는 투표를 이제 하게 됐어요. 최종적으로 편집팀에서 이 두 가지 시안이 최종안으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표지는 편집팀에서 정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20주년 기념호고 이러다 보니까 편집팀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나왔대요. 1번 시안과 2번 시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팀장들이 어떤 시안이 마음에 드는지 한번 투표를 받아보자라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팀장들이 이제 저 같은 40, 50대들이 있는 그런 카톡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두 가지 시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여기 있으신 분들끼리 재미삼아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1번 시안이 마음에 든다. 네. 네.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고, 나는 2번 시안 마음에 드는데? 2번 시안이 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번과 2번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투표하자라고 했더니 대부분 1번을 투표를 해주셨어요. 지금 저 엄지손가락 표시에서 보이다시피 1번에 많은 팀장님들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대학내일이 나왔는데, 잡지가 나왔는데 2번이 그냥 발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팀장들이 좀 화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놀랬죠. 아니, 싫을 건 우리한테 뭐하러 물어보냐, 그냥 니들 마음대로 내지. 그랬더니 편집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편집팀에서 저렇게 딱 최종 시안 두 가지가 올라왔다. 최종 시안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 팀장들한테 물어봐서 팀장들이 좋아하는 걸 안 내면 대학생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많이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손 드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2번으로 발행이 됐고 2번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만의 사례는 아니고요. 주요하게 밀레니얼들 혹은 더 아래의 Z세대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런 형태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브스 뉴스 많이 보실 텐데, 스브스 뉴스의 제재도 저희랑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인플루언서가 저희랑 인터뷰를 하면서 컨텐츠를 기획하실 때 가장 우려하거나 염려하시는 게 뭐냐라고, 가장 큰 전제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양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팀장이 재밌다고 하면 무조건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했었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했었는데 팀장이 재밌다고 한 거 다 망했다, 그래서 안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팀장이 관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젊은 감각으로 뭔가를 해봐, 혹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을 주고 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그런 권리를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2016년이었나요? 2017년이네요. 2017년에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랩을 하시는 BYC가 티셔츠를 하나 입고 나오신 거예요. 이 핑크색 티셔츠를 하나 입고 나오셨는데, 저 티셔츠를 보고, 저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명품 구찌의 티셔츠입니다. 저 티셔츠를 보고 네티즌은 2번 놀라게 됩니다. 저게 구찌라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저게 170만 원이라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그리고 저게 왜 저렇게 태가 안 날까에 대해서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BY에게 이런 인스타 DM도 팬들이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오빠 구찌에서 고소장 날라온 거 없어요? 막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대한민국에서 커뮤니티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나의 에피소드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후에 구찌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에는 밀레니얼과 소위 말하는 우리는 이제 꼰대라고 하지만 외국에는 이제 부머라고 하죠. 베이비 부머 이렇게 조롱하듯이 이걸 나누는 기준이 바로 저 문장이라고 합니다. It's so 구찌.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머들은 대부분 그냥 구찌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밀레니얼들은 저거를 so cool의 의미로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이런 걸 가지고 나눌 정도로 구찌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반향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찌는 한때 면세점에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명품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것들 그리고 유럽에서 조사한 자료 공이 모두 밀레니얼들이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로 구찌가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구찌가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냐라고 했을 때 그 대부분이 이 구찌에 있는 그림자 위원회라는 것을 꼽았었죠. 구찌의 CEO가 임원들끼리 결정을 한 다음에 이게 정말 젊은이들이나 젊은 소비자들이 좋아할지 한번 다시 검증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CEO만이 만날 수 있는 그림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 사내에서도 이 그림자위원회의 구성원을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들을 이게 국내에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 구찌의 그림자위원회를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이런 형태 유사 팀들이 생겼죠. 이런 것들은 비단 구찌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 그 오스카상을 받았던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포스터에 대한 에피소드에서도 잘 나타나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 송강호의 눈을 도대체 왜 가렸냐? 라고 물었을 때 봉준호 감독이 했던 인터뷰가 굉장히 유명하죠. 나도 모른다. 그냥 디자이너가 그렇게 했길래 그런 줄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디자인의 영역은 디자이너가 가장 잘하는데 영화감독인 내가 굳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미션을 맡겨놓고 정말 그 사람한테 정권을 잘 주느냐에 대한 것들을 구찌와 봉준호 감독이 보여주고요. 그리고 실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기업들이 이런 형태로 밀레니얼 위원회들을 만들어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CEO 앞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우리끼리만 이너서클 만들어서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 CEO만 들을게, 오너만 들을게 라고 하는 형태로 하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리더 없는 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리더가 없이 너희들과 편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죠. 그냥 너희들에게 정권을 주고 효능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잘 나가는 컨텐츠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도 위에서 관심 껐다라고 하는 형태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젊은 팀원들이 너무 주인의식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회사를 자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하기 전에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줬는가? 주인이라면 주인된 권리가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장님 아까 회식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자, 회식이 싫다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볼링장이나 영화관 가는 문화의식을 한다. 밀레니얼들끼리만 모여서 앉게 한다. 무조건 9시 전에 끝낸다. 여기서 정답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회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 15년, 20년 전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었던 것 같아요. 낡은 문화들도 많고 그러다가 15년 전인가 한 신입사원이 워크숍 중에 이렇게 다들 워크숍 가면 술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술이 됐을 때 건배 제의를 한번 하라고 했어요. 신입사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입사원이 일어나서 건배 제의를 했는데 자기가 선창하면 뭐 후창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선창을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준수라고 후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술이 다들 많이 됐으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그걸 따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건배사를 하고 났더니 그걸 준수하기로 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대표님께서 그 이후부터 근로기준법을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밀레니얼들의 굉장히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가 이 타다와 택시를 통해서 저는 좀 발견을 했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밀레니얼들이 굉장히 편해서 타다를 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이 좋아했죠.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젊은 친구들이 택시를 좀 꺼려했던 이유는 저 세 가지 때문이죠. 이런저런 말을 걸거나 아니면 트로트나 혹은 정치 라디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시고 그러면서 또 말을 거시고 넌 어느 쪽이냐고 말을 거시고 그리고 뭐 난폭 운전을 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친절하게 뭔가 인사를 거는 게 아닌데 친절하게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거는 게 아닌데 그냥 편하게 가고 싶다라는 건데 대부분의 기사님들이 친절하게 말을 거는 방식으로 솔루션을 가지고 오시더라라는 거죠. 근데 그때 타다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타다 같은 경우에는 말을 걸지 않거나 혹은 조용한 음악을 틀거나 혹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밀레니얼들이나 Z세대들한테는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채용 비리를 확실하게 막아주기를 바라는 게 사실은 밀레니얼들이고 그리고 임대주택, 청년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하숙집 주인이 뭔가 기숙사 설치를 반대하는 저런 마음을 막아주길 바라는 게 오히려 밀레니얼들이 진짜 원하는 마음에 가깝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룰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눈을 낮추라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죠. 밀레니얼들한테. 근데 과연 정말 청년들이나 청년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이 눈을 낮추지 않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연구소에서 서울시 청년들이 이직과 취업을 할 때 그들이 정말 어떤 이직과 취업에 관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직이나 재취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복지나 연봉이 더 높아진 상태로 이직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학력이나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놀라운 것은 이직을 할 때마다 청년들의 처우는 훨씬 나빠졌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놀라운데 우리가 과연 이 지표를 보고 뭐라고 묻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표를 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옮겨봤자 뭐 별거 없어 참고 견뎌라라고 하면 그건 꼰대입니다. 그건 꼰대인데 이 지표를 보고 그럼에도 왜 옮길 수밖에 없었을까를 헤아린다면 그건 꼰대도 아니고 열려있는 기성세대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눈높이를 낮추고 우리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청년들 혹은 밀레니얼 세대들 신입사원들과 눈높이를 맞춥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눈높이를 맞추고 서로 바라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눈높이로 무릎을 구부리고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라고 그 사람이 보는 눈높이에서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를 헤아리는 게 훨씬 더 눈높이를 맞춘다는 원래 원뜻과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